C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CBS 보도국 반홍규 기자입니다. 6.13 전국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인물 검증 등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울산 CBS가 울산교육감 후보와의 1대1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담 순서는 후보 이름의 가나다 순입니다. 그 6번째 순서로 장평규 울산교육감 후보입니다. 장평규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 CBS 청취자 여러분, 혁신교육감 후보 장평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출마의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7년간 학교 현장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진 열정, 아이들의 희망과 꿈이 제대로 펼쳐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행정공무원처럼 일해야 하고 학생들은 암기식 시험 위주의 교과 과정에서 학습의 흥미를 잃고 꿈마저 잃어가는 학교 현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선교육감 시대를 들어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곧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식 교육감에서 민선으로 제도만 바뀌었을 뿐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 교육의 변화는 없어지고 오히려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되니 독선을 펼쳐도 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출직으로 막강해진 교육감이 오니 인사 문제로 줄서기 하는 현상까지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임명직일 때는 퇴직했어야 할 원로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교육 현장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교육감에 출마한다는 분들의 면모를 보니 교육 비리로 구속되었던 분부터 현재 울산 교육이 뒤떨어진 상황에 이르게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다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 교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감은 구속되었고 교육원을 했거나 교육청 국장을 했던 사람들이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울산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절망과 냉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현행 선거법은 현직 교사가 출마하려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어 출마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고민하다 제가 나서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펼치기 위하여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년이 7년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낸다는 것에 반대도 많았지만 저라도 출마하지 않으면 울산 교육감 선거가 또 낡은 보수, 진보, 편가르기 싸움판이 될 것이고 어느 누가 당선되어도 울산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어 현장의 교사를 대표하고 전국의 교사들을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교사였었죠? 예. 현직 교사라도 사표 내시고 예. 지금 교육감 선거 출마하시는 거죠? 예. 교육감 선거법이라 이번 선거가 처음이시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교육감 후보로서 현장 다니면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실 텐데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교육감 선거운동하러 다니다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예. 비리로 구속된 교육감 이야기를 하면서 울산 교육계가 비리 복마전처럼 비난합니다.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이라고 뭐가 다르냐? 과거 형사처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 출마를 하느냐?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보수 진보 나누어 아이들이 뭘 배우라는 이야기냐?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등등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청렴한 교육감을 원하시다는 목소리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묻겠습니다. 장 후보님이 생각하는 울산 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꼴찌입니다. 행복순위도 꼴찌이고 학업 성취도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창의성과 논리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교육 선진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울산교육은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울산형 혁신학교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울산형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많은 부분에서 혁신학교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부터 울산 교육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비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하시면서 장 후보께서 내세운 게 혁신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 정부나 또 지금의 교육청에서도 혁신 학교 이런 관련된 것들 하고 있는데 네. 흔히 말하는 그 붙은 혁신과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나눔 학교라는 혁신 학교를 우리 울산시 교육청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혁신 학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혁신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지금의 현 정부나 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 지금 현재 나눔 학교는 아직까지 전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혁신 학교는 원천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학생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 교육감들의 비리로 울산 교육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만약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청년과 관련해 어떻게 솔선수범하실 건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교육청 직원들뿐이 아니라 후보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 교육계의 수장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울산 교육계의 청렴도와 비리 문제는 교육감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지만 울산 교육계 전체가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현장의 사기 저하부터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육 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혁신교육협의회를 구성할 때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렴도 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매달 청렴도를 항목별 수치로 계량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감에게 누구나 바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도입하여 익명으로 들어오는 제보라도 감찰반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면 만약에 후보자께서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당선된 이후에 비리가 드러났거나 개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에 대한 비리가 드러났다. 네.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거나 네. 구속이 된다든지 그런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저를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학교 현장이 처음 28년 전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교육감에 대한 비리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정말로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면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면 물러나겠다 말씀인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결까지? 왜냐면은 적절한 교육감께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면서 끝까지 이제 나갔는데 결국에는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법치국가는 증거 위주의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군가가 그럴 것이다, 그렇게 있을 것이다,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네거티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정말로 증거가 타당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그거는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언제든지 뭐 유죄가 나오면 예. 내려놓을 의향이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울산 교사 611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국정 역사 교과서 자체가 잘못된 문제인데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고 징계 및 행정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재검토하고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후보자 개인께서는 이 행정처분에 대한 징계와 그거를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선되신다면? 시국선언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행정처분한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징계와 행정처분 받으신 분들이 예.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쭤본 겁니다. 예. 취소할 수 있다. 예.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 자신만의 강점 그리고 왜 장평규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후보 중 현장 교사가 사표를 내고 바로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장평규가 유일합니다. 현장 교사가 출마하려면 휴직하고 출마하게 허용해야 하는데
선거법에서 교수에게는 허용하고 교사에게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감 출마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용기를 내어서 출마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이 바로 교육 현장의 정책이 되어야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교육감 선거는 교육 현장의 수장인 교육감을 현장 교사들에게 돌려주느냐, 퇴직한 원로들이냐, 초중등 교육과는 관련 없는 대학 교수에게 주느냐 판단하는 선거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장평규의 당선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 교사가 바로 사표 내고 출마했으니 젊고 깨끗합니다. 젊어서 좋다, 깨끗해서 더 좋다고 합니다. 현장 교사로서의 강점, 젊어서 혁신교육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라고 봅니다. 현장 교사 출신으로서 강점들 얘기하셨는데 네. 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 후보의 교육 경력을 보면 중학교 교사로 27년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울러 정책을 펼치하는 게 울산 교육감인데 교육 경력만 두고 보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분의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역량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가장 합리적이고 역량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을 하는 대학 교수가 초중등 현장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퇴임한 원로들이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면서 교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사선했습니다. 교육청과 단체 협상을 하면서 유치원 초, 중, 고 현장을 모르고 단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청소년 음악축제, 숲체험교실, 원어민과 함께하는 농구교실, 장학금 모금과 지원, 라이언스 봉사활동, 대한적십자 활동, 노인복지관 활동, 체육회 활동과 경제살렸단 단장까지 겸하면서 교육감 후보 중에 저만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울산 전체에서 우수교사로 선발되어 일본과 호주까지 교육 선진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혁신교육에 대한 비전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지도가 부족한 점은 구속되어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선거 때마다 기웃거리고 출마하여 이름을 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오로지 혁신교육입니다. 교사들의 열정을 모아 혁신교육을 지적하고 혁신학교를 기반으로 혁신교육특구, 혁신교육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울산 혁신교육협의회 구성과 반드시 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울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만일 울산시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4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요? 젊고 깨끗한 혁신교육감 장평규, 이 13글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젊고 깨끗한 혁신교육감 4년 동안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재선 도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재선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감도 임기를 딱 정해서 중임 1회 정도 하고 나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혁신교육을 펼치기에 4년은 짧지 않겠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울산 유권자와 CBS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CBS 청취자 여러분, 6월 13일은 울산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보수 진보로 편가르기 하며 세력 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울산 교육을 맡길 것인지,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실천할 혁신교육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젊어서 좋다, 깨끗해서 더 좋다. 혁신교육감 장평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울산을 혁신교육도시로 키우고 아이들의 행복과 꿈을 찾아주는 혁신교육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평규
울산교육감 후보였습니다.